주식 초보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세력의 급등주 매매 패턴입니다. 대시세 포착 플러스 맥점 공략 패턴을 오늘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이 대표로 인사드렸었던 현재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입니다. 제가 기존의 이데일리 TV 전문가 수익률 대결 통해 최종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그 저만의 급등 비기 노하우를 오늘 좀 특별히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저의 급등주 공략 노하우 그리고 대시세 포착 맥점 공략 패턴 이 부분을 좀 궁금하다. 나는 세력이 어떻게 급등주를 좀 세력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급등주를 공략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진짜 정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더 들으셔도 됩니다. 세력의 급등주 패턴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력. 자, 세력은 우리가 속히 말해 어느 정도 자본금이 큰 어떤 매매 주체를 얘기를 합니다. 자본금이 작은 애들은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금만으로도 해당 종목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주체를 우리가 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력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빨리 포착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체크해서 이들이 매매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수익을 단기간에도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이런 매매를 저는 굉장히 또 선호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매매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실 차트상 차트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오죠. 차트상 이런 차트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실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봐야 할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보시면 뭐 이동평균선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기본 차트입니다. 기본 차트.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기본 차트고, 요거 캔들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거래량 있는데, 맞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왜 거래량을 봐야 되느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거래량이란 뭐냐? 거래량이란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주가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주식은 기본적인 수요 공급 이치에 의해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반대로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주가는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쫙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과연 거래량은 무엇이 있느냐? 거래량은 바로 요 매수와 매도, 요 매수와 매도의 합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이거를 보시면 지금 누군가는 요 위에 매도를 하려고 막 걸어 놓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매수를 하려고 걸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8만 원을 사고 싶어, 79,900원 사고 싶어. 근데 아무리 걸어놔도 이 가격대 팔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매수가 안 되죠. 그러면 거래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이 시장가로 누군가는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있는 요런 거래가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느냐? 옆에 이 체결량이 나오는데 이 체결량의 합이 바로 거래량이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그래서 자, 매수와 매도 실질적으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이 수량의 합이 바로 뭐다? 거래량이다. 그죠? 그래서 이 합이 거래량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 거래량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세력의 급등주는 결국 세력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작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큰 자금이 한 번에 싹 들어와야 주가가 단기간에도 뭐 20%, 30%, 뭐 40%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세력의 매매 흐름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 세력이 얼마나 큰 자금으로 들어왔느냐 이런 거를 파악을 하려면 거래량의 흔적을 우리가 포착을 해내야 됩니다. 자, 세력이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그 가격에 팔아줬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야, 나는 사고 너는 팔고, 근데 서로 간에 그냥 일반 조막손들끼리 야, 너 사고 나 팔고 사고 팔고 이러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야, 세력이 나는 이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왕창 다 사버릴게, 그러면은 단기간에도 거래량이 빵 터져버리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뭐 급등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알려드려서 수익이 한번 났었던 한국 가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밑에 이제 거래량 차트 보세요. 거래량 차트가 갑자기 단기간에 빵 하고 튀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단기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세력이 뭐 샀기도 했고 팔기도 했겠지만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세력의 매수 흔적을 우리가 봤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주가 캔들을 보고 이제 주가의 흐름, 주가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면 거래량 캔들로는 이 주가의 힘을 알 수가 있다. 즉 거래량이 힘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주가에 들어온 힘이 크다라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라는 것은 매수든 매도든 이 힘에 강하게 나와줬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힘이 세력 입장에서 매수의 힘이느냐 매도의 힘이느냐를 우리가 구분해낼 줄 알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세력이 한번 들어와줬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맥점만 공략을 한다면 단기간에도 큰 수익을 세력과 함께 창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흐름은 차트 강의에서 대시세 포착이에요. 대시세 포착. 일반적인 5%, 10% 시세가 아니라 30%, 50%, 100% 그 이상의 큰 시세가 나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어떨까요? 거래량도 일반적인 거래량이 아니라 정말 큰 거래량, 큰 힘이 들어와줘야지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자, 그럼 거래량의 힘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의 힘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해당 종목의 과거 역사의 거래량 중에 가장 큰, 그러니까 즉 역대급,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온 것을 우리가 위주로 볼 거예요. 즉 역대급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봐야 할 1순위로 잡을 겁니다. 우리가 이 대시세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량이 아닌 이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만큼 대시세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큰 거래량의 흔적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자, 이 세력이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던 무언가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가 아닌 매수를 했다라는 걸 파악을 해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략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거래량의 힘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게 매수를 한 건지 매도를 한 건지 사실 크게 알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에서 매수의 흔적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주가 캔들이 양봉인지를 봐야 됩니다. 양봉. 그죠? 양봉인지를 봐야 돼요. 주가 캔들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양봉은 뭐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봉긋하게 올라온 걸 양봉이라고 하고요. 음봉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음봉입니다. 요게 이제 일봉상으로 캔들을 나타낸 건데, 요게 이제 장중 실시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계속 막 상승하락 나오다가 결국에는 마감이 상방으로 마감을 한다면 양봉인 것이고, 반대로 음봉은 장중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치열하게 매수 매도 싸우다가 결국엔 마지막에는 매도의 힘이 커서 내려가서 마감을 짓는 게 바로 음봉이죠. 그러면 자,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주가 캔들이 양봉인 게 좋겠습니까? 음봉인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양봉인 게 좋겠죠. 그만큼 마감까지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그냥 완전히 그냥 부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서도 양봉 중에서도 어떤 양봉이 좋을까요? 요만큼 찔끔 있는 양봉이 좋을까? 아니면은 윗꼬리가 막 이렇게 꼬리가 길고 막 조금 있는 양봉이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풀로 그냥 양봉 빵 짱대 양봉 세우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 플로 그냥 짱대 양봉 빵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그냥 밑에서부터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그냥 쳐 부순 거예요. 끝까지. 예. 그냥 매수와 매도가 막 싸우는데 투닥투닥 싸우는데 그냥 매도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냥 매수가 그냥 완전히 때려버려서 올라간 게 장대 양봉. 당일 최대 상한가까지 올라간 캔들 30%.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제 가장 베스트한 거고 30%가 아니더라도 뭐 20% 이상의 캔들,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캔들이 나왔더라도 이 부분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시면 장대 양봉의 좋은 예, 장대 양봉의 나쁜 예 나오죠. 그래서 왼쪽 게 장대 양봉의 좋은 예를 보시면 되고 오른쪽 이런 캔들은 별로 좋지 않은 캔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야 할 캔들은 두 개예요. 두 개. 자, 거래량 캔들에 그냥 빡딱 서 있는 짱대 양봉 거래량 캔들이 나오는 게 좋고 플러스 알파. 그렇게 거래량 캔들이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을 때 어떠한 주가 캔들 장대 양봉의 주가 캔들이 나오면 좋겠다. 야, 얘는 이제 뭐 장대 양봉 아니지만 과거 흐름 한번 볼까요? 뭐 HM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얘도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죠. 자, 이 거래량의 흐름이 빵 떠지고 얘도 주가 캔들이 장대 양봉이 빵 떠 있는 이런 캔들 둘 다 양봉의 힘이 강하게 떠 있는 흐름을 우리는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 흐름이 딱 포착이 됐다 라는 것은 아하, 우리가 이제 슬슬 대시세가 나올 준비가 됐구나 라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의 기본 조건은 일단은 자, 매수든 매도든 막 치열하게 싸워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이 빵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는 추세로 움직입니다. 추세로. 뭐 예를 들어 막 하락 추세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매도의 힘이 매수의 힘을 계속 이겨가지고 야, 너는 저 바닥으로 그냥 떨어져라 계속 막 빼뜨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빵 떠졌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매수라는 놈이 계속 그냥 맞고 막 이렇게 막 쭈구리로 있다가 무언가에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저놈의 매도 내가 이제 부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싸움이 벌어난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싸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변곡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싸움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초보분들은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막 치열하게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쉽사리 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방 쪽으로 추세가 전환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는 매수가 힘이 갖춰졌다는 걸 의미를 해요. 반대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막 고점 천정권으로 막 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그 반대. 야, 이제는 매도가 다시 역습을 시작했구나. 야, 이제는 슬슬 좀 추세가 하락 반전이 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지금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아까 이 역대급 거래량 플러스 주가 캔들 짱대 양봉, 그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역대급 거래량 플러스 장대 양봉 캔들이 어디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에서 요 두 가지 조건이 딱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이제 윗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자, 이게 주가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쫙 가고 있는 상황에 이게 뭐예요? 결국에 자, 매수라는 애가 나 올라가고 싶어. 나 올라가고 싶어. 나 올라가고 싶어. 이렇게 아무리 해도 매도라는 놈이 응, 안 돼. 응, 안 돼. 안 돼. 저 내려가. 이렇게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리니까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우하향하는 이런 추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 거래량이 갑자기 바닥에서 빵 띄워주고 주가 캔들 바닥에서 이게 빵 띄워주는 더블 짱대 양봉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요게 나오기 전에 어떤 흐름이 나오면 좋느냐?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 좋아요. 거래량이 줄어든다. 즉 힘이 점점 빠진다. 힘이 점점 빠진다.
자, 매수가 계속 찍어 눌러요. 매도가 찍어 눌러요. 누릅니다. 근데 매수가 올라가고 싶어. 발악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뭐 반격할 힘조차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질 않아. 그런 상태까지 완전히 그냥 바닥에 그냥 찌부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다가 누군가 그냥 지원군이 온 거예요. 지원군. 야, 저 매수를 구원하라. 돌격하라. 이러면서 막 뒤에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 막 거의 이제 막 우리 팀이 거의 밀려갈 때쯤 힘이 다 빠질 때쯤 갑자기 저기에서 막 번쩍번쩍 하면서 간달프가 막 대군을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전세 역전 시켜버리죠. 그죠? 이제 아군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큰형님이 딱 이제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올라갈 때 됐어. 준비해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거래량이 막 한 번씩 뚱뚱뚱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요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매도가 매수를 계속 찍어 누르고 있는데 매수의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매도도 점점 약한 힘으로 누르다가 이제는 야, 쟤 별 볼 일 없다. 무시하고 이제 좀 별로 안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핵펀치를 딱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겁나 아파죠. 그냥 그로기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끔씩 한 번씩 매수가 이제 뭐 조금 밥을 먹었는지 뭐 잠깐 뭐 바람을 쐬는지 살짝씩 이제 잽을 날리네. 그러면은 매도가 어때요? 이놈의 새끼 건방지게 어딜 감히 하면서 오히려 더 큰 힘으로 그냥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힘이 좀 이게 긴장이 풀리고 힘이 빠질 때까지는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좀 빠져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냥 좀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아이 뭐야 이게 뭐 이게 주식 방송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박자가 고루 맞춰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쫙 빠졌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아군에서 큰 힘이 들어오면서 한번 빵 쳐줘야 돼요. 이런 흐름을 보셨다면은 오호라 이제는 우리가 공략할 만한 흐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흐름이 보이자마자 바로 그냥 냅다 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 단기간 물려서 막 20-30% 빠집니다. 큰형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바로 주지 않아요. 바로 주지 않아요. 한번 물량을 싹 털고 다시 본격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전세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핵펀치를 한번 딱 날리더라도 다음에 더 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다시 힘을 응축시켰다가 또 펀치를 날려야지 더 큰 효과가 있죠. 그죠? 한번 펀치를 날린 다음에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하는 시간을 우리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응축하고 나서 다시 한번 펀치를 날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같이 손을 뻗어주면은 아주 그냥 엑설런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대시세가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플러스 알파 맥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대해서는 자, 어느 정도 요 기준선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준선. 요 이제 팔이 딱 뒤로 당겨질 때까지 딱 적절하게 당겨졌다가 다시 한번 칠 수 있을 때까지 좀 당겨져야 된다. 즉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간 이렇게 밀리는 것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고 관망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맥점 라인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매수 공략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요 기준선은요,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 요 기준선은 그때그때 달라요. 사실 세력의 마음이에요. 이걸 어디까지 힘을 뒤로 뺄지는 세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그 시장에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어떤 시장에서건 그래도 비교적 확률이 좀 높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확률 높은 선은요, 제가 많이 연구한 결과 어떠한 선이 가장 효율이 높고 확률이 높았냐면, 자, 요 이제 새로운 힘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보시면 바닥권에서 뭐가 새로운 힘이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 캔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흐름을 볼게요. 그 전의 흐름. 그 전의 흐름이 뭐예요? 자, 이렇게 계속 그냥 두드려 맞았었던
요런 흐름. 두드러 맞았었던 흐름이었는데 요 매수라는 놈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여기서 합니다. 나 올라가고 싶어 했었던 요 마지막 발악 지점, 여기가 우리의 기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두드러 맞다가 에이 나 올라가고 싶어 똑 쳤을 때 요 똑 쳤던 요 라인이 바로 기준 라인이 된다. 알겠죠? 왜? 내가 진짜 힘이 계속 탈탈탈탈 털리다가 진짜 마지막 내 진짜 이 엉덩이 발끝까지 힘을 그냥 그대로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응축해서 최후의 펀치를 날렸었던 요 지점이기 때문에 요 지점이 정말 강한 뭐가 되느냐? 저항대가 됩니다. 저항대가. 예. 그래서 새로운 힘이 생겼을 때도 요 저항대를 뚫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저항대에 가장 뭐예요? 마지막으로 발악을 했었던 이 저항대를 우리는 뭘로 볼 거예요? 기준 라인으로 볼 겁니다. 이 기준 라인을 뚫어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1번, 2번 패턴이 있어요. 1번, 2번 패턴이 있는데 1번 패턴은 뭐냐면 이 기준 라인을 일단은 힘이 생겼을 때, 처음에 이렇게 힘이 생겼을 때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패턴이에요. 첫 번째 바로 뚫어버리는 패턴. 이게 뭐다? 이게 1번 패턴. 자, 그럼 뚫었어요. 뚫었으면 다시 그 기준 라인까지 당겼다가 펀치를 날릴 때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다시 힘을 쫙 뺍니다. 힘을 뺄 때 뭐도 같이 빠져야 되느냐? 거래량도 같이 빠져야 돼요. 거래량 같이 빠지다가 요 이제 의미 있는 기준 라인을 딱 지지받고 딱 살포시 안착했다가 올라오는, 예. 거래량도 같이 살짝 올라오는, 예. 이런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뭘 한다? 여기에서 바로 망설이지 말고 매수, 예. 바로 그냥 매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하느냐? 매도는 언제 해요? 매도. 자, 여기에 일단 요 힘, 첫 번째 들어왔었던 역대급 힘, 요게 세력의 힘이라고 봤을 때 세력이 사기만 할까요? 자기네들도 팔아야지. 그럼 요거를 샀던 힘으로 친다면 다음 똑같은 비슷한 힘, 비슷한 힘이 요런 식으로 거래량의 힘이 들어왔을 때, 거래량의 힘이 요런 식으로 비슷하게 들어온다면 그때는 우리는 아하, 이제는 세력들이 뭐 한다? 매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타이밍에 같이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 아시겠죠? 그리고 손절은요. 100% 주식시장에 100% 정답은 없기 때문에 손절도 필요해요. 손절은 요 기준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데 장중에는 살짝 그냥 간보기식으로 이탈을 할 수는 있어요. 마감 기준으로, 장마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그냥 이탈이 됐느냐 그랬을 때, 즉 종가 이탈하면은 손절한다. 종가 이탈 손절한다. 이렇게까지 첫 번째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시로 종목별 차트 흐름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팁. 첫 번째, 일단 자, 바닥권에서 이 역대급 거래량 플러스 장대 양봉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바닥권이라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영순위로 봐야 될 게 최근 10년간의 주봉, 추세를 볼 때는 주봉으로 보는 거예요. 타점을 잡을 때는 일봉으로 보는 거고, 주봉 차트에서 이 바닥권 역대급 거래량을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거래량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온지를 확인해야 돼요. 장대 양봉은 일봉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일봉 차트에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준 라인을 잡아야 돼. 이 1번까지는 대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조건이고 2번부터는 맥점을 잡기 위한 이제 순서입니다. 최근 1년간의 주봉 흐름에서 이 해서의 하락 추세를
그어 봤을 때 그 하락 추세선 마지막에 맞았었던 최후의 바락 지점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준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돌파해 준다면, 요거는 종가상 돌파해 줘야 돼요. 종가상 돌파를 해주면 우리가 진짜 그냥 뚫어져라 쳐다봐야 됩니다. 뚫어져라 쳐다봐. 근데 바로 잡진 말고 언제 잡는다고요?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빠지면서 좀 이제 빠지면서 주가도 좀 빠지고, 어디까지? 이 기준 라인까지는 좀 빠져야 된다. 기준 라인까지는 좀 빠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할 때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 그럴 때 매수한다. 이때는 기준 라인 근처. 이때 바로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는 언제? 매도는 이제 첫 번째 거래량이 터졌었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는 세력이 이제 슬슬 파는갑다 생각하고 팔면 되는 거고요. 손절은 기준 라인을 종가상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거예요. 자, 요 순서대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대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최근 10년간의 주봉 차트에서 바닥권 역대급 거래량을 확인을 하세요. 자, 최근 10년간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죠? 터졌어요. 요게 바로 1번, 그 다음에 2번까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이 최근 1년간 주봉 흐름에서 하락 추세선을 체크하는 겁니다. 최근 1년간 하락 추세선 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딱 마지막으로 맞닥뜨려지잖아요. 새로운 힘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던 부분, 마지막으로 맞았었던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기준선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뚫었기 때문에 1번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맥점은 어디서 잡느냐? 자, 일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가 언제였어요? 6월. 재작년 6월. 재작년 6월 어디야? 여기죠, 여기. 재작년 6월. 요 고점. 여기가 바로 기준 라인이 된다. 여기가 기준 라인. 여기가 마지막으로 맞닥뜨렸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대급 힘이 들어오기 전에 맞닥뜨렸었던 부분. 오케이. 자, 그러면 보는 겁니다. 자, 뚫어줬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짱대 항복 나오고 여기도 짱대 항복 나왔어요. 뚫어줬네. 그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잡으면은 그냥 단기간에 마이너스 20, 30% 빠져버립니다. 계속 물려서 고생할 수 없어요. 맥점을 잡아야죠. 맥점을. 바로 어떻게? 거래량이 쫙 빠지다가 기준 라인 부근에서 주가 캔들 양봉, 거래량 캔들 양봉, 이런 식으로 다시 슬슬 반격을 좀 땡기려고 하면은 이때 사는 거. 이때 여기가 맥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맥점. 그리고 맥점에서 사고 요 기준 라인의 종가상 이탈하면 정리를 하지만 이탈 안 하면 그대로 지켜본다. 그죠? 더 봐요. 어떻게 됩니까? 자, 좀 더 볼게요. 좀 더 보시면 쭉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어떻게 빵 터져요. 첫 번째 터졌었던 거래량이 준하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하면 된다. 그러면 단기간에 얼마의 수익이 납니까? 단기간에 여기서 샀으면 단기간에도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도 50%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으로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처음 그냥 듣기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숙달하시면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일단 10년간의 주봉 차트에서 바닥권 역대급 거래량을 확인하라 그랬죠. 최근 10년간의 흐름에서 바닥권 역대급 거래량, 오호라, 갑자기 여기 벌떡 서 있네요. 무언가 새로운 힘이 생겼고 이제 새로운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최근 1년간의 주봉 흐름에서의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최근 1년간의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여기 고점들, 이런 고점들을 내가 선으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선으로 내가 이 고점들을 쫙 한번 이어보겠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마지막으로 맞닥뜨렸었던 부분이 여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기준 라인으로 잡고 수평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수평선. 요렇게. 그러면 어때요? 딱 보이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을 때 뚫어 올려줬다. 아하, 1번 패턴이구나. 그죠? 그럼 맥점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맥점. 자, 봅시다. 아까 뭐였어요? 여기가 마지막 맞닥뜨렸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평 라인 기준선을 그어요. 자, 그리고 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주가 캔들 뭐예요? 상한가 캔들, 짱대 양봉 캔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좋다. 근데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산다? 자, 보세요. 거래량이 쫙 메말랐다가 여기서 한번 빼꼼. 예, 힘이 생겼죠? 빼꼼. 이렇게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오케이. 거래량도 양봉이고 주가 캔들도 양봉이다. 이제는 슬슬 다시 쫙 당겼다가 앞으로 내밀려고 하네. 매수. 여기서 매수 하는 겁니다. 매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조금 있다가 오케이. 거래량이 다시금 요게 또 준하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상한가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슬슬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 욕심내지 말고 매도. 그러면은 단기간에 또 얼마의 수익이 나옵니까? 단기간에 30%, 40%, 50%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수익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대시세 포착 맥점 공략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봐도 돼요. 그냥 단기적으로만 딱 깔끔하게 먹고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1번 패턴이에요. 1번 패턴. 자, 그러면 1번 패턴은 알아봤으니까 2번 패턴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2번 패턴. 자, 2번 패턴은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예. 어떻게? 요 이제 마지막 맞닥뜨렸었던 부분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다르느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에 딱 가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뭐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 캔들이 빵 떠야 돼요. 그죠? 빵 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라고요? 이 하락 추세를 그었다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맞닥뜨렸었던 요 포인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요게 바로 기준 라인이 된다. 요게 바로 기준 라인이다 라고까지 알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번 패턴은 뭐였어요? 1번 패턴은 바로 이렇게 그냥 뚫어 올린 패턴이 1번 패턴이고 2번 패턴은 뭐냐? 2번 패턴은 한 번에 뚫지 못한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짝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거래량은 터졌지만 주가 캔들이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여기를 뚫으려다가 못 뚫은 거예요. 아우, 그냥 감질만 나. 그죠? 못 뚫었어. 근데 얘가 못 뚫어서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자, 여기 흐름 이후에 상승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뚫으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하는 애가 있어요. 자, 시도를 한다. 그런다. 얘가 드디어 시도를 계속 한 끝에 드디어 종가상 얘를 뚫어 올린다. 종가상 뚫어 올린다 하면은 바로 그냥 여기에서 종가에 사도 되고 아니면 다음날 시초에 사도 됩니다. 이게 바로 2번 패턴. 얘 기준 라인을 뚫어야지 추가적으로 그냥 뚫어뻥 뚫듯이 그냥 뻥 뚫을 수가 있는데 뚫지 못하고 계속 시도하다가 드디어 종가상 뚫었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번 패턴. 자, 그럼 얘는 여기서 매수한다. 매도는 언제 하느냐? 매도는 얘가 다시금 이런 식으로 힘을 응축시키면서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선 요게를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얘는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해요? 수익 실현은 얘는 2번 패턴 힘이 비교적 약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핵펀치로 그냥 한 방에 빵 뚫는 애가 힘이 세겠어? 아니면은 한번 딱 했는데 안 뚫려가지고 딱딱딱딱딱 하는 애들이 이제 힘이 세겠어요? 전자가 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딱 그냥 깔끔하게 5에서 10% 정도만 수익 실현 챙기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예시 종목. 그래서 1번 패턴을 웬만하면 연마하시는 게 좋고 2번 패턴, 1번 패턴이 안 보였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꽁 대신 닭 같은 느낌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2번 패턴은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도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 비기로
여러분들께 TV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또 냈었던 종목이었는데 보세요. 자, 최근 10년간의 흐름에서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빵 떠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요게 바닥권인지 천정권인지 누가 봐도 주가가 바닥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최근 1년간의 흐름으로 1년간의 흐름 봤을 때 하락 추세를 그어봐라. 자, 요 하락 추세선 쫙 그었을 때 마지막으로 맞닥뜨렸었던 포인트 어디다? 마지막으로 맞닥뜨렸었던 포인트 여기 이런 데가 되겠죠. 이 힘이 생기기 전에 그죠? 요 힘이 생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맞닥뜨렸었던 포인트 여기가 기준선이 된다. 자, 기준선 여기 딱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뚫지 못했죠. 뚫지 못했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들어와 보고 일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기준 라인인데 여기를 뚫어야 돼. 뚫어야 되는데 보세요. 뚫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힘이 생겨서 올라갔는데 윗꼬리가 쫙 달리면서 못 뚫었어.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못 뚫었어.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못 뚫었어요. 하지만 뭔 있어요. 이 뚫기 전에 저점과 그 이후의 저점들을 이어봤을 때 이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얘는 포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뚫어 올린다. 그러면 얘를 종가에 사도 되고 다음날 시초에 사도 된다. 다음날 딱 봤더니 아하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빵 떠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날 종가에 샀으면 당일 최대 24% 수익이 나는 것이고 이 당일 시가에 샀어도 시초가에 샀어도 하루 만에 그냥 2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5에서 10% 정도만 그냥 욕심내고 빠져나오셔라 했던 거. 그죠? 그대로 수익 실현 챙길 수 있었다. 그 다음 또 예시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린 포장 볼게요. 자, 주봉상 들어옵니다. 자, 10년간의 흐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줬다고 그랬어요. 자, 얘는 그냥 뭐 10년도 아니 뭐 20년 동안 봤을 때 야,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죠? 봅시다. 자, 여기서 최근 1년간의 흐름 하락 추세가 딱 나와요. 이 힘이 들어오기 전에 자, 이 힘이 들어오기 전에 하락 추세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맞았었던 게 여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기준 라인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야 돼. 일봉으로 들어올게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였고 여기가 바로 기준 라인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를 뚫고 싶어요. 힘이 들어와서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어요. 엄청 시도하는데 못 뚫었어요. 여기 살짝 뚫은 것 같아 보이지만 종가 기준으로 뚫은 게 아니에요. 패스합니다. 패스예요. 하지만 어때요?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 힘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켜볼게요. 공략하지 말고 지켜볼게요. 지켜봐요. 야, 여기서 이제 힘이 들어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뚫어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종가에 사던가 다음날 시초에 사요?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당일날 5% 떠서 시작해서 최대 15%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날 종가에 샀으면 그냥 다음날 15%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이날 그냥 시가에 샀어도 5% 10%는 깔끔하게 먹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1번 패턴과 2번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서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은 또 어떤 팁이 또 필요하느냐? 자, 팁. 또 하나의 팁. 확률을 높이는 방법. 빵땅. 자,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올릴 때 일단은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개인들이 혹할 만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그 역대급 거래량 힘이 딱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재료가 생겼는지, 이 재료가 그대로 남아있고 한지가 중요해요. 재료가 남아있어야지만 세력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또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재료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질 즈음에 어떤 특정 재료가 나와야 된다.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재료로 끝나는 거면은 어렵고 계속 재료가 남아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재료를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자,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아까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종목명을 검색을 합니다. 종목명 검색해서 뉴스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 클릭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기간에 여기 직접 입력란 클릭하시면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안의 뉴스를 볼 건지를 적용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차트상 아까 예를 들어 텔레칩스 같은 경우 자 역대급 거래량이 딱 터졌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2020년 9월 10일경. 그러면 이 부근을 보는 거예요. 이 부근. 자 2020년 그죠? 2020년 뭐 9월 뭐 1일부터 한 2020년 한 9월 한 20일 정도까지 한 1,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적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슈가 딱 나옵니다. 아하, 텔레칩스가 어디? 영국의 다이얼로가 맞서를 잡아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을 한다. 아,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출 소식이 나왔구나. 아, 삼성과 SK 참여 여기에 또 기대를 받고 있구나. 자, 요 재료는 단발적인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재료구나 라는 것쯤은 체크하면 보다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공략하지 않아야 되는 종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공략하면 안 되는 종목군.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시총이 500억 미만인 완전 소형주 이런 것들은 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잡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전주. 주가가 1,000원 이하인 것들을 동전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채 비율이 80%에서 90% 이상이 되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이 기업이 되게 부실한 기업은 웬만하면 공략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과거에 거래 정지 경험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또 나오면서 상패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잡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채 비율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자, 여기 차트에서 이 기업 분석 들어오시면 밑에 자 내려보시면 재무제표상 자, 이거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가 나옵니다. 자산 총계 대비 부채 총계가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보세요. 자산 총계 대비 부채 총계가 80%에서 90% 이상 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넘으면 안 좋다. 그럼 반대로 내가 공략하기 좋은 종목군은 뭐예요? 자, 공략하기 좋은 종목군은요. 첫 번째 아무래도 너무 또 무거우면 급등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시총이 한 1,0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가 아무래도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드라이브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성장할 전망이 보이는 종목들. 그 다음 세 번째 유보율,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탄탄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과거에 한 번쯤은 대시세가 나왔었던 경험이 있는 애들. 한번 빵 쳐봤던 애들이 다시 한번 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이렇게 쳐본 경험이 있는 애들을 공략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왜 보느냐, 왜 굳이 이렇게 확률까지 높여야 되느냐, 버는 것보다 일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아무리 내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최대한 확률이 높게 매매를 한다면 그거는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 조건도 맞고 이 조건도 맞고 이 조건도 맞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보다 더 확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명심하시고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또 마지막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또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들으시고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은 뭐 이해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니까 제가 영상으로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 다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차트상 한번 선 그어보고 매매해보고 바로 처음부터 매매에 돌입하지 말고 모의 투자를 해보든 아니면은 한 주씩 사보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한 10번 정도 했는데 그래도 7번 이상 매매가 된다, 수익이 난다 하면 그때부터 비중을 투자해서 매매해서
수익 많이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요 급등비기 패턴은 제가 TV방송에서 실제로 다른 전문가들과 승률 대회를 통해 최종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저만의 또 노하우를 아낌없이 이렇게 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또 만드시고 또 주변에 차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많이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했는데 도움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수익의 기운이 정말 듬뿍 담긴 또 하트 뿅뿅 달려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3만 명 또 찍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올해 목표 10만 명, 내년 목표 100만 명까지 여러분들 파이팅해서 나아갈 테니까 함께 또 지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움이 되시면, 도움이 안 되면 말고요. 도움이 되시면 주변에 또 부자TV 많이 또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